자, 이번에는요. 고유정 어제 첫 재판, 그러니까 출석한 첫 재판이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입니다. 긴 머리카락 뒤에 숨던 고유정, 긴 머리카락 때문에 봉변이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면 경찰서에 지금 머리만 보입니다. 긴 머리카락. 근데 누군가 이 긴 머리카락을 낚아챘습니다. 아까 제가 키워드 소개할 때 머리카락 커튼이라 그랬죠? 이 머리카락 커튼 계속 내리고 다녔고요. 심지어 재판장에서도요. 반만 피고 반만 또 가렸답니다. 안 보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재판 끝나고 나오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낚아채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기에 참 민망할 정도의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현 남편에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먼저 어제 이 머리카락이 낚아채지는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는 거야! 전벌 받을 거야! 어디 엄마 코스프레! 사형해라! 자, 저 모습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께서 머리카락을 낚아챈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고유정 그리고 고윤혁 측의 어떤 모습에서 저렇게 분노를 느꼈을까요?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제. 고유정 측이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주장입니다. 여기 있으면 버닝썬이 궁금해서 졸피뎀을 검색했다. 지금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지금 검찰 보자래. 근데 그럼 졸피뎀은 왜 검색해서 봤냐? 그랬더니 버닝썬 뉴스가 많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졸피뎀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방청객이 살인마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유정 첫 재판 뜨거운 관심인데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전 남편의 성적 요구가 낳은 비극이다. 변호인 우발적 살인 주장 되풀이했고요. 졸피뎀 증거 놓고는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 약간 아수라장 모습이었죠. 시민들은 새벽부터 방청권 경쟁을 했고요. 종일 긴 머리로 얼굴 가린 고유정, 결국 호송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또 밝힌 주장이 있어요. 고유정 측, 뼈 무게를 검색해 본 거는 남편 보양식을 알아본 것이다. 남편에게 보양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뼈 무게까지 정밀하게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인이 있을까요? 남편에게 보양식을 만드는데 그 뼈 무게를 잽니까? 실험실입니까?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여기 역시 머리채 잡아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정은 됐습니다. 재판 어제 저희가 이 방송을 재판 전에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때도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정도 주장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같은 변호사로서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계기에 관해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 남편이 옛 추억을 떠올렸고 그래서 과거에 자기 말을 들어줬던 그런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그게 이게 잘못된 어떤 범죄의 시작이 됐다. 무슨 성적 행동이 있었다. 그 주장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돌아가신 피해자, 망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망자는 안 계시잖아요. 망자는 계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런 어떤 설명 없이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면 모를까. 왕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지금 변론에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변론이라는 게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근거,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딱히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방청객들이 그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 사실은 어제 이제 변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 첫 공판에서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재판부 부장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모두 진술을 하라 그러는데 왜 최후 변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 그러니까 최후 변론 같은 얘기를 한 건 무슨 얘기냐면 예.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할 말 없느냐 얘기입니다. 재판의 시작인데 왜 마지막에서 해야 될 그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하고 있냐고 지적을 해서 중단될 만큼의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예. 딱히 근거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끄집어냈다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사전 변호인이 다시 선임됐다는 예. 얘기를 듣고 좀 기대를 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 반대편 입장에서 뭔가 예. 검찰이 놓치지 못한 객관적 증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제 재판의 내용은 같은 변호사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예. 어제 이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 근거 주장을 했어요. 예, 예. 이렇기 때문에 뭐 우발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예.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검찰 쪽에서 지금 증거라고 정황으로 제시하는 걸 다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살인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살인 동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예. 부인하고 있는데 예. 왜 동기를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양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은 우발적 주장이라고 우발적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렇게 인정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뼈무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미리 살인 도구를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왜 무인 펜션에 투숙했는가? 그리고 그 살인 이후의 과정들. 예. 보통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람을 예. 그렇게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아예 뭐 발견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 이렇게 하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비록 일부 과정에 대해서 뭐 예. 뼈무게를 검색했는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예. 검찰이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 뭐 다 맞추낼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발적 살인 인정되기 어려울 거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 살인 과정에 대해서 과연 두 사람만 있었던 일인데 예.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즉 시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판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시킬 수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깨지게 된다면 예. 혹시 뭐 비록 확실하게 고의적으로 죽인 건 예.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양형이 변호인들이 원하는 만큼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저희가 관련 정성 추가로 좀 준비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고유정 씨가 직접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임하실 건지 그 정도만 그럼 소감 밝혀주시죠. 예, 재판에 성실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대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는 큰 분노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어제 그 재판이 예. 제주지방법원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나눠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관심을 보인 거네요. 시민의 관심이 굉장히 예. 큰 재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시종 일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는데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신상 공개 대상입니다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피고인의 인권 차원에서 뭐 볼 수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 재판을 과연 제대로 진행한 것이냐. 판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그 본인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예.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합니까? 이름 물어보고 예라고 답변을 받았지만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 쪽으로는 뭐 살짝 이렇게 반을 살짝 뭐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예. 정언이 나오고 증거물이 나올 때 예. 피고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온전히
노출이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종 일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예, 가렸다는 것이 과연 피고인의 인권 차원에서만 볼 것이냐,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냐, 예.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께서는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군요. 저 머리카락 겉은. 자, 배정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과연 우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뭐 예. 1심, 2심, 3심까지 거치면서 이제 그 형량을 뭐 이렇게 선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방송 전에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그런데 감자탕을 끓이는데 뼈 무게를 검색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그런 의문을 질문이 던졌는데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예. 제가 사실은 했는데 예. 이런 의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럼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예. 검찰 측에서는 다르게 주장할 텐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과연 실체적인 진실에 우리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정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유정 씨와 관련된 사건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상황도 정말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참 좀 안타까운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진실을 예. 알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빨리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기열 변호사,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계속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발적 범행일 경우하고 의도적 범행일 경우 형량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살인죄의 기본적인 양형이 한 15년, 10년, 1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중하거나 깎지 않았을 때 그냥 딱 가운데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15년 정도. 라고 본다면 예. 만약에 지금 우발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발적인 걸 넘어서서 예.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재 양형 기준편으로 보면 4년, 6년, 5년가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우발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도 아니고 우발적이라는 게 뭐 다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고의정을 주장하는 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했던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5년가량으로 떨어질 수가 지금 있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이죠. 만약에 고유정 쪽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인정이 된다면 네. 4년, 5년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반대로 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치밀한 계획하에 예.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친 것으로 본다라면 예. 그건 20년 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양지차가 최대 형량은 최대 형량은 뭐 30년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죠. 지금 상황에. 사형 무기징역 30년 이상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 아까 예. 이제 왜 뼈무게나 뭐 졸피뎀을 검색해봤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입증 책임 아까 이경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 책임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예. 검찰은 이러저러한 증거들 때문에 계획 범죄라고 하는데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예. 누가 생각해도 거기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내용이 적어도 어제 봤을 때 예. 변호인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은 고유정 현 남편을 고소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사실은 이제 현 남편 고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에서는 고소를 했다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 현 남편의 아들을 의붓아들을 죽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현재 남편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얘기를 한 거고요. 명예훼손으로 또 문제를 명예훼손을 고소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으면 무고죄로 이렇게 같이 자기는 살해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무고죄를 하는 게 맞는데 무고죄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한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고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양형 문제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비록 살해 대상자가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살인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만약에 우리 계획적인 살인 잔인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 계획적인 살인이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시신의 훼손 과정, 예. 시신이 하나도 안 나타난 과정, 예.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뭐 비록 한 명을 살해했을 경우에 예. 일반적인 양형은 그리 되지만 예.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어떤 심지어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적어도 1심에서는 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예. 우발적 살인으로 되게 되면 예. 적어도 사형은 면하게 되는 것이고 예. 무기징역 가능성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왜냐하면 뭐 모든 변호인들의 주장이 다 인정이 된다면 예. 무기징역보다 낮아질 수 있겠지만 예. 만약에 딱 우발적인 부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검사에 입증이 된다면 예.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발적이더라도 중형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법조인들이시니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적 판단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